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부자 명식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뭐 사주를 처음 배울 때나 아니면은 뭐 사주를 잘 몰라도 이렇게 손님들이 상담을 오거나 하면 저 언제 돈 벌 수 있나요? 저는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주인가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궁금해 하고요, 그런 거를.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뭐 얘기는 뭐 식신생제를 한다던가 뭐 상관생제를 한다던가 뭐 죄가 많으면 돈을 번다던가 뭐 무죄면은 뭐 그에 약하다던가 뭐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주를 조금만 알게 되면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느낌으로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격국을 배워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정팔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외격이 있습니다. 정팔격은 우리가 아는 뭐 편인격, 뭐 편제격, 뭐 편관격, 뭐 편관, 정관격, 뭐 등등 이렇게 8가지 격이 있고 그 다음에 월지가 비견이나 겁재, 뭐 양인 이런 격들에다가 이제 종격 우리 전왕이라고들도 하시는데요. 종격이에요. 원래 용어는. 종격은 뭐 종살격, 뭐 종악격, 뭐 여러 가지 있죠. 되게 많아요. 종제격, 뭐 종강격, 종왕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종격은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종격을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요. 종격은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맞춘 사주를 거의 뭐 100에 한두 개 볼까 말까 정도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있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이제 이걸 이제 계산하기 쉽게 얘를 뭐 80%라고 하고 이걸 이제 20%라고 하면 이제 각 격들마다 10분의 1씩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편인격도 10분의 1 있고 뭐 편제격도 10분의 1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뭐 식신격이나 제격만 뭐 사주 구성이 좋으면 돈을 잘 번다. 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인수격도요, 돈 벌 수 있고요. 정관격도 돈 많이 벌고,禄겁격도 돈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모든 격들이 그 사주의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뭐 성격사주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대세운이 잘 받쳐준다면 예, 모든 사주가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 사주를 요즘에는 이제 다 관심들이 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사주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초반에 하려고 했는데 이걸 안 한 이유는 이게 딱히 뭐 이렇게 이거를 딱 부자들은 뭐 어떻다 이런 정해진 게 없어요. 뭐 식신생제다, 뭐 재용식신이다 그런 거는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예. 그냥 모든 어떤 격이든 사주가 좋으면 돈 잘 벌어요. 예. 뭐 물려받든 뭐 본인이 자수성가를 하든 뭐 뭐가 됐든 간에 사주가 좋으면 가능하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기존의 그런 식상생제나 뭐 제격의 식상이나 뭐 이런 격들 말고 예, 오히려 요즘 세상에 돈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고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얼추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 다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사주에 재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번, 인수가 상신인 사주들이 부자가 많아요.
자, 인수, 뭐 정편인 다 마찬가지고요. 예. 자, 이런 사주들을 보면요. 왜 그럴까? 왜 인수가 상신인 사주들이 부자가 많을까라고 이제 유추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인수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예. 요즘 시대에는 뭐 머리를 써서 그쵸? 어떤 공부나 지식, 정보의 시대잖아요. 예, 아이디어 써놔야겠네요. 예. 자, 인수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그쵸? 우리 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면 뭐 사업을 성공하기 힘들죠. 그쵸? 그다음에 뭐 아이디어랑 비슷한 게 뭐죠? 컨텐츠죠, 컨텐츠. 네. 컨텐츠가 있어야 뭐 하다못해 유튜버로 성공을 하려도 뭔가 뭐 좋은 컨텐츠가 있어야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인수는 문서죠. 예,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키워드인데 요즘에 보면요. 요즘이 아니에요. 뭐 전 세계가 뭐 언제부터는 계속 그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그쵸, 뭐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들이 이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동산, 뭐 주식, 뭐 이런 거잖아요. 요즘에 코인, 저는 뭐 이건 잘 모르니까 예, 뭐 얘기 안 할게요. 자,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본인이 자 인수는 창작, 기획의 별입니다. 지식의 별이고요, 정보의 별이에요. 문서의 별이고, 그렇죠? 사유의 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저작권으로 돈 버는 사람도 많아요. 무형의 재산이죠, 그렇죠? 자, 이게 다 인수의 특징들이에요. 뭐 공부도 당연히 되고요, 그렇죠? 공부, 학위, 자격증.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키워드를 특징을 보면 식상이랑 반대되는 거에 해당이 되죠. 예, 식상은 오히려 이렇게 뭐 무형이라던가 앉아서 뭘 한다던가 라기보다는 이제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표현을 하면서 발산을 하는 그런 별들이잖아요. 식상은. 그러니까 뭐 제조라던가 그쵸? 식신생제는 제조업이죠. 예를 들면 뭐 상관생제는 뭐 영업이나 뭐 로비, 외교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로 승부를 내는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산도 되겠죠. 인수는 부모니까 유산도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윗사람도 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가 상신이 되는 경우, 자, 상신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융신을 도와주는 신하가 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억부로 말하면 아마 희신의 역할을 하고 비슷할 거예요. 희신. 자, 그래서 이 인수가 상신이고 그 상신이 그 사주에서 내 용신을 잘 보좌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상신이 근데 뭐 인수가 있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죠. 뭐 인수가 있는데 죽어 있다던가 뭐 합의 돼 있다던가 뿌리가 없다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사주가 아니면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수가 상신인 사주들을 쫙 보면요. 상관패인 제가 그동안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자, 상관패인 사주가 있습니다. 상관이 인수를 쓰는 거죠. 이거 찰패자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인수는 이제 미리 놨고요. 상관을 보면은 상관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상관격에 인수 하나 있다고 다 상관패인은 아니에요. 자, 사주 구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 상관패인 사주는요, 다 영리해요. 예, 머리도 좋고, 재성, 재물을 향한 그런 그 탁월한 통찰력도 있고요. 예, 공부도 잘합니다. 이런 사주들은. 구성이 잘 돼 있다면요. 그래서 상관패인 사주들이 성격 사주면
중상 이상으로 삽니다. 자, 그러니까 상관생제만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다던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상관생제도 되고 상관폐인도 되면 엄청 좋네요. 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제극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수가 상신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능은 하겠지만요. 그렇죠? 이 재는 일간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자, 그래서 성격사주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예, 부자 사주들 중에 많이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저는 상관격인데 인수도 있는데 왜 뿌리도 있는데 뭐 부자 아닌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사주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정인이든 편인이든 뭐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일관도 강하고 인비로 지지에 돼 있고 상관은 이렇게 외로이 월지에만 있다. 자, 이러면요, 이거는요 상관폐인격의 합격입니다. 합격. 그러니까 격이 뭐예요? 라고 하면 상관폐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수가 적당히 가벼운 인수가 있어야 돼요. 예, 상관폐인 성격사주 되려면 가벼운 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요 도식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왕을 좀 달래고 좀 교화를 시키라고 했더니 이 인수들이 이제 아예 죽여버린 거죠. 상관을. 예. 못 살게 들들 볶는 거예요. 자, 이런 사주도 꽤 있긴 있는데 예, 좀 약간 안타깝죠. 그렇죠? 이때는 뭐 대세운에서 재성이나 재극인 할 수 있는 재성이나 뭐 상관을 살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인수를 뭐 합거해서 없애주거나 그런 운이 오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어쨌든 원명사주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계속 그 인수가 상신인 사주를 계속 얘기를 할 텐데 다 성격 사주일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공부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인수 많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인수가 상신인 사주가 또 뭐가 있냐면요. 제격 폐인 사주들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재성으로 태어났는데 인수를 써서 돈을 버는 거예요. 뭐 정제든 편제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런 사주 꽤 많거든요. 이런 사주도 중상 이상 살아요. 자, 머리를 써서 공부해서 뭐 자격증으로 학위를 받아서 그걸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성이 좋다면요. 뭐 약사들도 많이 받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식상생제, 그러니까 제격에 식상이 있는 게 아니래도 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이유 때문에. 머리 쓰는 거잖아요, 계속. 어떻게 하면 내 죄를 굴릴 수 있을까? 불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제격 폐인 사주도 부자들이 꽤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인수가 상신인 사주들이 부자 명식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정관 폐인도 있습니다. 이건 뭐 원래 성격 사주죠. 이런 사주는 정관 폐인 사주는요 원래 기본 이상으로 살아요. 예. 이 정관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도를 걷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는요 사실 너무 정도만 걸으면 너무 도덕적으로만 하면 큰 돈을 벌기는 힘들죠, 사실은. 예.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자, 이 경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부자 많다. 이 구성이 잘 돼 있다면요. 근데 여기 뭐 이렇게 뭐 제가 항상 얘기한 거, 뭐 이렇게 식신이 있다던가, 뭐 이렇게 상관이 막 이렇게 많이 있다던가 그러면은 인수 하나가 얘네를 다 극하기 힘들거든요. 이 사주는 정관 폐인격의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격을 알아야 우리가 성격 사주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얘는 또 얘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얘를 죽이죠. 얘가 얘를 죽이지만 이 식상이 또 얘를 극하기 때문에 좋은 사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가 상신일지라도 이 사주 구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정관, 그러니까 관인 상생하는 사주도 좋지만 이렇게 살인 상생하는 사주. 자, 이 사주도 부자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살인 상생하는 사주는요, 그러니까 물론 뭐 평간격의 인수가 있는 사주는 많이 있는데 그 사주가 성격 사주가 되려면요, 그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제가 평간격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이 평간격의 인수 쓰는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려면 그 조건을 다 맞춘다면 그럼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그런 사주 중에 부자가 많습니다. 뭐 부자 꼭 아니더라도요. 제가 지금 말하는 부자, 돈이 많다는 거는 자,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관을 이루면은 그쵸? 제가 따라왔어요. 제 뭐 식인 다 따라왔어요. 그쵸? 뭐 여자도 되고 돈도 되고 이렇게 됐죠. 근데 요즘 세대 현대 사회는요. 제가 우선해요. 내가 돈이 좀 있고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자, 그러면요. 이 관이 따라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안이 좋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할 때에는요. 이 돈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뭐 완전 반대죠. 집에 돈 많으면 집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자, 어쩌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관은요. 어, 서열의 별입니다. 서열. 자, 서열 본능이에요. 관은. 그래서 재를 이루면 관이 따라오고 이 서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관이 좋게 구성이 됐다는 거는 사회적 지위가 뭐 요즘에 신분 사회는 아니니까 뭐 신분이라고 하긴 그런데 자,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관을 따라오게 만들고 그게 내 사회적으로 위치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재관 인식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좀 너무 좀 세속적인 얘기니까 약간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살용 인수도 부자들이 많이 있더라. 네, 뭐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살용 인수격의 파격입니다. 이런 거는. 예. 여기 뭐 이렇게까지 되면요, 완전 파격이에요. 정반대예요. 이런 사주는 그 되게 외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용 인수가 성격 사주가 되려면 조건을 다 맞춰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살용 인수랑 아까 뭐였죠? 정관 패인 이렇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제가 저번 뭐 결혼 운, 남편 덕, 뭐 남자 복 이런 얘기할 때 인수랑 비겁이 이제 조금 너무 많은 사주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부정성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거는 너무 태과할 때 얘기고요. 격국은요, 모든 십신이 그게 설사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게 설사 상신이라 할지라도 퇴가한 걸 원하지 않아요. 그걸 반기지 않습니다. 내가 뭐 인수가 상신인데 많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적당해야 돼요. 일간도 강하면 좋은 사주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비겁 짝 깔면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적당히 강해야 강하다고 말합니다. 격국은. 자, 이거 제가 자꾸 걱정돼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많은 사주들, 뭐 양인이라던가 뭐 이렇게 자, 이런 그러니까 월지를 타고난 사주들을 록겁격이라고 하는데 이 록겁격들이요. 여기 이제 사주 구조가 좋으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 극신강하지 않으면요. 잘 삽니다.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뭐 여기 비겁이 많으면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죄 하나 있으면 뭐 군겁쟁제 된다. 예,
그거는 예전 얘기고요. 물론 여기 뿌리가 있어야 돼요. 예. 자, 여기가 좀 덜 신강하고 제가 뿌리가 좋고 뭐 식상이 있다던가 하면요. 부자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 사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인수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신강한 사람들이 돈을 인수가 있을 때 어떻게 돈을 버냐면요. 이 월지가 이런 비견 겁재인 경우는 이제 우리가 록겁격이라고 하는데 록겁격의 제1 용신은 관입니다. 관. 그쵸? 관이 없으면 뭐 식재 뭐 이렇게 되는데 정관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 인수가 이 정관을 보호하잖아요. 그쵸? 대세운에서 이렇게 식상이 오면 얘가 깨질 거잖아요. 얘가 없으면. 자, 그러니까 이 록겁격의 정관이 있을 때는요. 인수가 오히려 상신 역할을 해요. 원래는 이 비겁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귀신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상신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자 사주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쓸게요. 록겁 이제 뭐 이거 원래는 록겁 용관 사주인데 이제 인수가 보호를 해주니까 이렇게 쓸게요. 제가. 자, 록겁격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인수가 상신인 사주는 뭐 이거 말고도 꽤 있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경우들이에요. 많이 봤습니다. 부자 명식에서. 특이하죠. 여기 식신생자 하나도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인수격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저도 인수격인데. 자, 인수격은요. 인수가 뭐 인수격인데 뭐 이 위에 뭐 엄청 태과하다.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인수격도 예 부자 많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인수의 그 특징 자체가 이 인수라는 십성의 특징 자체가 재를 쫓지 않아요, 사실. 인수는요, 관을 좋아합니다. 관, 정관, 특히 편관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관을 쫓다 보니 열심히 공부해서 관을 쫓다 보니 재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특징 자체가 그렇게 재를 쫓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뭐 그 인수가 상신인 경우랑 약간 다르겠지만 그래도 부자 있죠. 자, 어떤 경우에 있냐면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자, 재생관. 그러니까 관인 상생이 되는 사주인데 이 관이 재성으로 옆에서 계속 생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재생관을 해줘서 이 관이 커지면 내가 이제 인수로 받는 거죠. 자, 이런 사주들도 부자가 꽤 있어요. 자, 이것도 적어야겠죠. 뭐 인수용관인데 원래 이제 여기선 제가 이제 관을 생해주니까요. 뭐 인용재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인수격도 재관이 뚜렷이 있으면 뿌리가 다 있고 관도 다 뿌리 있고 재도 뿌리 있고 인수도 튼튼하고 그런 경우에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인수격에서 마지막으로 뭐가 또 있냐면요. 제가 이거는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지겨우실 수 있는데 자, 편인 투식 사주들이 많이 있어요. 상관도 괜찮아요. 네. 자, 편인 투식 사주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인수격인데 식상을 쓰는 사주죠. 예, 내가 많이 공부하고 정보를 얻은 거를 배출하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걸 잘 써먹는 사주예요. 배우기만 하고 내가 공부만 하고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수격 중에 유명인들이나 정치인들, 뭐 부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 작가들 이런 편인 투식 사주가 되게 많아요. 머리도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인수만 이제 머릿속에 너무 가득 차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퍼즐이라고 보면은 여기 뭔가 빈 공간이 있어.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식신은 여기 움직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다 꽉 차 있다. 이렇게. 이거 없이 다 꽉 차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안 움직이죠, 이거. 그쵸? 답답해 보이죠. 자, 그래서
편인투식 사주가 머리도 좋고 영리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인수격보다는 식재의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편인투식인 경우에 부자들이 많더라.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까다로운 거죠. 이 나는 인수도 있고 식상도 있고 편인투식인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왜 가난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조건이 맞아야 돼요. 제가 인수격 할 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편인투식 사주는 일관과 인수가 좀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식상으로 내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기가 원활하게 되려면 일관이 좀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일간이나 인수가 약한데 뭐 식상이 강하다. 이러면은 이거 편인투식 사주의 합격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면 이거 합격이거든요. 이런 사주는 부자 없어요. 부자 명식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성격 사주예요.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 중에 몇 명 빼고요. 그 사람들은 뭐 시가 잘못됐는지 뭐 생일을 뭐 주민등록이랑 뭐 다르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부자들 명식 중에는 성격 사주가 아닌 건 거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경우에도 편인투식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합격 사주라는 거죠. 자, 격국은요. 격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똑같은 편인투식이다. 그런데 그럼 그 편인투식인 사람이 10명이 다 똑같이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편인투식은 뭐 재산이 이만큼 있고 어떤 편인투식은 뭐 재산이 이만큼 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사주로 얘기하면요. 그게 격의 구조예요. 그래서 격이 높다, 뭐 격이 낮다, 격이 뭐 중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편인투식의 성격 사주가 되려면 일간과 인수가 좀 강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요. 더 좋은 사주가 되려면요. 인수랑 식상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인수가 이제 투출을 해도 인수격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자 그러면 뭐 여기 있더니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사주는 편인투식 사주의 약간 중합격이에요. 왜냐하면 인수가 식신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임극식 내 신화를 잘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로 이제 우리가 식인불애라고 합니다. 저번에 재인불애 얘기도 했듯이 자, 식신과 인수는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얘가 뭐 사랑 애자가 아니에요.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란 얘기예요. 떨어져야 성격 사주란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래도요. 인수격은 왕이기 때문에 이제 용신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신하들을 막 극하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신하들이 있다는 건 내가 잘 쓰려고 있는 건데 내가 도리어 극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인수격이라서 식신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약간은 극한다. 왜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예, 그렇게 따져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렇게라도 있는 게 더 좋겠죠. 자, 이러면 더 좋겠죠.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인투식격의 성격 사주들이 부자들이 많더라. 뭐 이렇게 뭐 어떤 제조업을 하고 뭐 공장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돈 버는 사람보다는요. 이런 편인투식은 공부해서 그 재능을 내가 그 머리가 좋고 공부 많이 한 그런 나의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남한테 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작권이라던가 그쵸? 작가 뭐 유명한 강사라던가 많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 여기 써야 되겠네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편인투식에서 편인은요.
인수를 말해요. 편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정인도 가능해요. 근데 정인은요, 정관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돈을 쫓는다기보다는 공부하는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명예를 좋아하고. 그래도 어쨌든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인수용식, 인수용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인수가 상신이나 용신인 경우에 부자들이 많더라. 근데 부자가 꼭 내가 나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해서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무형의 것들로 가성비 좋게 돈을 버는 그런 사주들이 요즘에 많이 보입니다. 자, 공통점 보면요. 인수 여기 있죠. 상관패인, 그다음에 제격패인, 그다음에 편관격의 인수, 정관격의 인수, 그다음에禄겁격의 인수, 그다음에 인수격, 인수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수가 뭐 귀신이 된다던가 내 사주에 인수가 귀신인 사주도 꽤 있죠.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뭐 있네요. 인수가 나쁜이라는 경우. 그래서 아마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얘기한 거는 인수가 좋은 이라는 사주랑 연관이 돼 있겠네요. 어쩌면 중복일 수도 있겠네요. 자, 제가 그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그 인수가 좋은 일 하는 사주 중에 부자가 특히 많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다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부자 명식을 뭐 우리나라나 뭐 외국 그 다음에 뭐 지인들 이렇게 다 보면은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우리가 사주를 내담자가 왔을 때 식상이나 재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라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